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8.15 머니톡 찐시황 1월 17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제가 존경 너무하는 우리 하찬봉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제 결에 딱 맞는 장입니다. 오늘 해보실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쵸. 저는 로봇 AI 오늘 또 메타까지 좀 움직였는데, 네. 사실 이제 매매는 사실 늘 하는 거니까 네, 하는데, 맞아요. 예, 예. 힘은 아마 시장 때문에 조금 더 만약 10% 오를 게 55%밖에 못 맞습니다. 오르고, 예, 예. 저도 사실 장중에 뭔 일이 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뭔 일은 안 났습니다. 그럼 시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보니까는 10거래일 만에 처음 조정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거래일 만에 20포인트 빠져서 거래소가 237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좀 더 빠졌습니다. 7포인트인데 1% 빠졌죠. 네. 코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는 709포인트 빠졌는데, 이게 수급이 좀 웃기더라고요. 오후에 갑자기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바뀌었어요, 오후에. 네, 지금, 프로그램 종가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비차이. 일단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외국인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이랑 뵙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거래만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걸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가 9그레일, 10그레일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지수가 이제 2,400포인트까지 반등, 10% 이상 반등한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10% 반등의 주역이 외국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도 물론 이제 장 마감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만은 또 장중에도 사실 외국인들이 일중 흐름 수급을 보면 한 11시 정도까지 좀 팔다가 코스피에서는 샀어요. 네. 심리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 이 엔소리 주가가 초반부터 약하다 보니까 지수가 좀 훼손됐었고, 장 초반에 조금 특징이 그래요. 저도 이제 오늘 조금 아까 놀랬던 거는 뭐냐 하면 네이버 카카오였어요. 아, 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간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건 퐁당 장세도 아니고 거기서 차익 매물 나왔는데, 코스닥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장 초반부터 거의 집중적으로 개인 매수가 들어왔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화요일이긴 한데 오늘 조금 밀렸다고 해서 뭔가 심각하게 딥하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장의 중심은 코스피고 항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환율 조금 리바운드 좀 있었습니다만 네네. 오늘 장은 최근 가파른 상승 이후에 약간 너무 편하게 말씀드리면 숨고르기? 네, 그렇게만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숨고르기고, 사실은 이제 열흘 내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유가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설 연휴 앞에 내일까지 매도를 해야지 그 매도한 자금이 이틀 후 결제니까 금요일날 출금이 가능하고, 경험적으로 설 전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명절에 필요한 돈은 예금구자에서 빼쓰세요. 그렇죠. 제가 얼마 안 된다고 주식, 네. 물론 명절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건 여담삼 하는 이야기고, 휴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는 거죠. 불안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명절 들어가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장이니까 맞아요. 예. 항상 보면 이제 투자가분들이 또 많이 또 올랐잖아요. 근데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내려도 똑같은 심리가 나왔을 것 같아요. 더 내릴까봐. 그렇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내릴까봐. 예, 그런 이슈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글쎄요, 기관들이 명절 감안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시장 관점에서 이제 좀 딥하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어제 오늘의 흐름 자체는 미국 물가지표 목요일날 발표되고, 그거 약간의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안도랠리 조금 갔던 거. 선반영하고 이제 좀 더 오르겠거나 싶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올랐나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설 연휴 한 3일 남았잖아요, 이제. 수, 목, 금 3일 남은 상황에서 포트를 조금 비우고 넘어가야 될지. 포트요? 예, 예. 근데 차장님은 몇 개 정도를 운영을 하세요? 종목 수로. 저희는 예. 정말로 고객마다 다 다르고 계좌마다 다 다르죠. 기존에 이제 원래 주식이 있던 고객과 네. 그리고 신규로
현금으로 매매하는 고객과 네. 다 다른데 일단 수익 난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챙겨 가자는 주예요. 비단 이번 주가 다음 주에 뭐 명절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그 며칠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특성상 이게 오늘 이거 오르면 연속적으로 있는 거는 AI 이런 거밖에 별로 없더라고요. 연속적으로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이 17일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달력을 많이 봅니다. 네. 항상 보면 이제 모 방송에서 오늘이 무슨 날이지 이런 멘트도 하나 하는데 갑자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장이 최근 변곡점이 대부분이 저점 변곡점은 월 말에 많았고 고점 변곡점이 월 중순에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21년도 6월 달에 고점을 형성할 때도 6월 중순이었고 작년도 대부분 고점 형성할 때니까 9월 급락하기 전에 꺾인 게 바로 8월 광복절이에요. 그때도 연휴 다음이었네요. 그리고 9월 최대 급락할 때도 결정적으로 추석 세고 왔더니 9월 13일부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 봤더니 어느 정도 급락을 하게 되면 이제 월말 효과로 해가지고 마지막 주하고 첫 주가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주봉 관점에서 계산하게 되면 3주 연속 상승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밍적으로 뭐 다 맞추다 보니까 타이밍적으로 좀 차익 매물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몇 종목을 운영하냐고 물어본 건 뭐냐면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단타는 사실 종목을 많이 안 해요. 그렇죠? 단타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단점은 주식을 조금만 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종목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원신의 폭 자체가 10에서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선문답처럼 몇 개 정도 운영하냐고 물어봤지만 별로 저는 사실 실제 말이에요. 저한테 지금 추석 전에 자꾸 추석이래. 설 전에 주식을 팔고 갈 거야, 들고 갈 거야 묻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전체 자산이 어차피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 20% 정도니까. 저한테 만약에 여쭤보셨다면은 네. 그건 정말 계좌마다 다르다. 예. 비슷한 결인가? 그 딱 똑같습니다. 이게 일부러 설 전에 명절 전에 주식을 팔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죠. 예, 일부러는 없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거나 혹은 그 계좌상의 컨디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쳐야 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설 말씀드리냐면 꼭 설 전에 출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사라든지 이사. 예, 혹은 전세 자금 마련이라든지 혹은 저기 집 보유자분들은 전세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네. 전세 가격 내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연끌이네 이제 그렇죠.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거를 자신의 자금도 일부 있겠지만은 대출 통해서 갖고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상담할 때 금리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내가 주식이나 운영해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요즘 며칠 좀 들어보면은 한 1월 초부터 갑자기 이제 일정이 생기고 고객들이. 근데 그게 제가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죄송한데 그럼 개인이 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면상으로 보는 거는 개인이 팔면 오르고 오늘도 개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 이제 좀 이따 엔소를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엔소를 오늘 개인이 638억을 샀어요. 많이 샀거든요. 엔솔은 샀고. 예, 많이 샀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실질적으로 엔소를 삼성전자를 사는 투자자분과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설 연휴 전에 팔아야 하는 분들의 종목 구성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엔솔을 지금 사시는 분들은 아마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유자금이라든지 혹은 현금을 쟁여놓고서 나는 대형주 떨어질 때 네. 추매를 해야겠다라는 투자자분. 그렇죠. 하지만은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해요, 사실은. 근데 비자발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반대 매매. 혹은 신용 그리고 미수 이런 분들이 걱정, 영업점에서 항상 화두입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내가 현금 갖고 있으면 거래일수 기준으로 토, 일, 월, 하 4일 동안 가만히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신용 쓰시는 분들은 그 이자 나가잖아요. 이자대로 나가는 다 거죠. 나가죠. 그러면 약간 그 올라왔지만 불안한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도 그런 게 보통 네이카오나 정말로 정확하시게 말씀하셨는데 이거예요. 지금 저 이제 사회자이자 패널의 입장에 같이 말씀드리거든요. 뭐냐면은 이거죠. 지금 포트를 5개 갖고 있어요. 네. 고객이.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뭐 카카오 두 개는 코스닥 최근에 움직였던 중소형주들 네. 혹은 뭐 네옴시티 관련 네. 바이오 그러면은 자금이 요만큼 필요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투자자는 이걸 냅두고 이걸 팝니다. 중소형주를 팝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깊게 빠진 이유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트레스성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 제약바이오도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제약- 한참 증권사 JP모건 컨퍼런스 거의 끝물이니까. 피드백 이렇게 예. 막 돌리고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뭐 그 피드백 저도 봤는데 별건 없긴 하더라고요. 예. ST큐브인가 그 친구만 조금 제대로 그러니까 오늘 보이더라고요. 움직였고 그것만. 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뭐 계속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번 대형주부터 좀 보면서 여쭤볼게요. 제가. 네. 이게 지금 오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버텼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0원 빠졌으니까 하이닉스는 200원 올랐으니까. 근데 오늘 지수 하락의 주범은 LG엔솔이거든요. 오늘 오더컷 루머가 들어왔다는데 네.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제가 여쭤보시면 따로 돼요. 이제 PPT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슬라이드 쇼로 볼까요? 이제 이거 오늘자 LG엔솔루션의 수급입니다. 네. 예, 글자 좀 작은데 4.68%는 떨어졌는데 일단은 루머의 진위부터 뭐 내용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LG엔솔루션이 테슬라로 납품하는 원통형 배터리에 오더컷 이슈가 있었다. 오더컷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주문 취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내피셜을 좀 푼 거죠. 최근에 가격까지 저렇게 내리는 거 보니까 안 팔리는구나. 앞으로 덜 팔릴 것 같구나. 원통 배터리는 테슬라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니까.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오창 공장에서 만든다든지 1공장에서 만드는 이런 게 대부분이 2170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4680 배터리는 테슬라가 작년도 6월 달에 5,8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올해 국내 기준으로는 하반기 양산 예정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이제 2170 배터리, 이제 가로 21mm, 세로 70mm 배터리 말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정권사에서도 부랴부랴 네. 뭐 나왔는데 물론 뭐 충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했고 이게 이제 어느 매체를 통해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내립니다. 그럼 물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올해 연간 22년도에 130만 대, 150만 대 못 갔잖아요. 못 가긴 못 갔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안 팔렸으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재고 부족도 좀 컸었어요. 좀 컸었고 근데 여기에 그러면은 대략 30% 정도의 가격 인하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돈 기준으로 한 6만 달러 정도 사던 거를 4만 2천 달러, 4만 2, 3천 달러에 산단 말이죠. 그럼 환율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한 6, 7천만 원 정도, 한 8천만 원대 살 수 있던 거를 그렇죠. 6천만 원대 정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 싸진 거죠. 그러면은 솔직히 놀래야 되는 건 현대차, 기아차가 되는 거고 LG, 테슬라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오더컷 이슈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거? 테슬라가 올해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4680 배터리인데 4680 이제 배터리 용량을 키운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루머라는 게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네. 옛날에 삼성전자 오더컷도 이랬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뭐 오더컷이라는 게 여기서 말씀 중에 잠깐 제가 좀 네. 작년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부러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첫 부러지는 날이었 제 기억으로 한 6월 7월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더컷 루머다 해서 그때는 이제 오늘은 제가 증권사에 보니까는 두세 개 증권사 정도에서 요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사실 무근 추정한다고 네. 이제 코멘트가 나왔는데 작년 6월에 그때도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 한 두세 분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거 루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희는 시황도 보고 내용도 보고 주식 투자라는 게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내용만 봐서도 안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다 네. 봐야 되는 그렇죠. 저는 종합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합예술. 네. 저희는 예술가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아티스트. 아티스트. 네. 그 머리도 아티스트 가지고 이렇게 좀 멋있게 예. 그냥- 농담이고요. 예. 예, 예, 결승하시죠. 근데 걱정이 그거예요. 이거를 현장에서 판단할 때 기준 루머다 했을 때는요 경험적으로 밑꼬리가 달려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오늘은 꽉 찬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네.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꽉 찬 음봉은 가격이 하락을 해서 종가까지 올라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걸 분봉으로 보면 거의 그래요. 그 분봉으로 이게 지금 일봉이고요. 네. 시청자분들 일봉이고 이게 파랑 음봉이죠. 분봉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볼게요. 오늘 10시 반까지 살짝 괜찮았다가 11시부터 내일이 빠진 거죠. 물론 한 언제죠? 3시 5분부터 잠깐 리바운드는 있긴 있었지만은 이거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더라도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지금 쭉 밀렸는데 이게 오더컷 우려가 일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더컷 우려가 과연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반도체에서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고 다 채널에서도 이거 루머다. 네.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이거 아니라고 했다. 이건 항상 그래왔다. 그런데 좀 그게 작년 데자부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건 팩트에 근거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충분히 인정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럴 때는 2시 반부터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부관 설명을 하면 네네.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더 컷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다. 오더 컷이면 주가가 제자리 갖다 놔야지 루머라면. 근데 그게 중요한데 위치가 안 좋았어요. 오늘 제가 투자자별 동향을 따로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국내 투자가들의 성향을 청랄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증권사는 이제 담당 커버가 있기 때문에 국내 몇 군데 증권사에서 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오더컷 루머에 대해서 해명까지는 아니지만 팩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네들의 액션을 놓고 보면 이제 리스크를 제일 싫어하는 연기금과 투신에서 비중을 줄여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국내 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 친구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배터리 셀의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까지 매도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주가가 밀렸는데 저는 이제 이 관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투자분들은 그러면 오늘 4.68%가 떨어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45만 원까지 왔는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과연 LG솔루션의 최근 수급에 잡아준 수급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그건 사실은 약간 기관 쪽이었어요. 네. 기관 쪽이 최근에 약간 48만 원대 잡아줬다가 오늘 딱 틀어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가가 복원하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다시 받아주냐고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진 게 저도 LG엔솔을 되게 좋게 봅니다만은 LG엔솔에 대한 공매도 추이를 놓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제 거 좀 잡아주셨나요? 네,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또 앞에서 주식하면서 뒤에서 공매도 하고 있네요. 좀 굵게 보겠습니다. 굵게 보면 공매도 잔량이 최근에 20% 넘은 지가 꽤 됐거든요. 오늘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38만 주 중에서 12만 주 공매도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나 합니다. 어떤 의심? 이거 외국인 물량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단순적으로 수급으로 봤을 때는 네. 외국인 샀어요. 그러니까. 현물은. 근데 내가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공매도가 12만 주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LG엔솔에 대한 공매도를 외국인이라 보는데 이걸 투자자별 동향으로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오히려 거꾸로 매수로 잡혔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합리적 의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그 이걸 반응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관들이 공매도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 묻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LG엔솔에 대한 시장의 반응 자체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로 해석하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지금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 루머가 나왔을 경우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팩트 확인에 앞서가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연기 나랴. 그리고 이 투자자별 동향에서 나오는 이 친구들 있잖아요. 네. 심할수 쓰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말 죄송한데 너 왜 굳이 이걸 갖고 있니? 그러니까 뭐 기관 쪽 성향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금융 투자 잘 친구들은 알죠. 어차피 뭐 프랍도 있을 거고 상당히 이제 액티브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에 바로 만족을 합니다만 투신과 연기금은 결과도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과정에 좀 투심을 둔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오히려 공매를 했던 간에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약간 제 생각으로는
주가 여기서 저는 계속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기는 않는데 약간의 루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이슈 자체는 길게 갈 건 아닌데 주가가 다시 나는 원래 50만 원 돌파리라 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다른 섹터보다는 시차 걸리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기관이 683억을 때렸어요. 네. 그런데 엔솔이 금융투자가 228억이니까는요. 3분의 1을 빠른 매매를 위주로 하는 금투가 팔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주식 선물까지는 안 봤는데 만약 여기서 LG 엔솔 매도하면서 주식 선물까지 매도했으면은 이거는 정말 악성 루머를 시장에 뿌려서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첨부 삼아 이제 말씀드리자면 당사의 이한나 연구원에 계세요. 네. 그 2차전지 애널 분인데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회사 측 사실 무근이며 단수 루머로 파악된다라는 부분이고 테슬라 모델 3 Y 중심 가격 인하 계속되면서 재고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긴 있었다. 다 대표님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LG 엔솔 4분기 잠정 실적 외형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재고 조정 반영이 되지 않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게 어떻게 파악이 되냐면 그러니까 4분기가 지나온 상황에서 1분기까지 왔을 때 1분기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가 요 루머 때문에 크게 불거진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지난 우리가 4분기 실적할 때 같이 방송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이제, 올랐잖아요 또. 예. 2천억대 정도 나올 때 일회성 비용이나 ESS 비용이 있었었는데 근데 당시 이제 군체적인 컨콜은 설날 지나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렇게 정의란 말은 좀 그렇고 일단은 스탑.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스탑. 네. 뭐 사고 팔고 지금 받는 게 쉽게 말해서 내일 뭐 다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주가 스탑. 하지만 한번 이 부분은 컨콜에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보유, 매수자 입장에서는 관망. 저는 그렇게 의견 내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냐면은 진짜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엔솔은. 처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1월달 내내 이 친구만 보고 있습니다. 청약하신 분도 엄청 많습니다. 청약 후 아직 들고 계신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아직까지 들고 있어. 빠져서 더 사셨어요. 어차피 네. 수익이니까.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했고요. 오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 네카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엔솔이에요. 근데 네이버가 3.4%, 카카오가 4%. 네. 이렇게 꽤 많이 빠졌고 LG화학도 한 3, 4%대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고요. 그래서 네카오가 요즘 보면은 드디어 플랫폼 쪽 가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런 그 시장의 얘기가 많이 있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차트도 매우 이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양봉을 오늘 음봉이 덮었어요. 카카오 속았네. 같을 경우는. 당했어요. 예? 당한 당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제 잠깐 제 화면 보여주시면 대표님 화면 보셔도 됩니다. 네. 예, 아니 대표님, 저랑 기술적 분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하시죠. 예, 보시면은 지금 어제 상승을 오늘 하락으로 덮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상승 스탑이에요 일단 이것도. 저도 똑같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땐 페이크에 그렇습니다. 당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물론 카카오는요 지금 오늘 61,800원인데 제 개인적으로 12만 원 가야지 비슷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61,800원이나 65,000원이나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7만 원대 올라온 거랑 빠진 건 또 다르거든요. 이 희망이 꺾이는 수도 있으니까는 네. 요거 좀 플랫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고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시황 이슈가 아닙니다. 약간 수급 이슈거든요. 네네. 우리가 기술적으로 당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뭐 차이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차트가 조금 낫지 않을까. 둘 다 비슷하겠군요. 네네. 네, 카카오가 낫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기관들 수급을 안고 올라왔던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이제 배신을 얻어맞았는데 특히나 기관 연기금 패시브 자금들입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는 사실 패시브 자금이었거든요. 네네. 단기 차익을 노린 금융 투자 자금이 아니고 보면 다 연기금하고 두시니까 쉽게 말해서 카카오의 시가총액 비중을 높인 겁니다. 높인 건데 오늘 이쪽에서 많이 액션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세적으로 카카오의 비중을 편입하는 연기금과 투시는 실제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종목보다 비중 밸런스는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네요, 은근히.
쉽게 말해서 패시브 자금들 시가총액 판을 딱 펼쳐놓고 카카오 내부의 비중을 현대차 기아차보다 높였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별 동향에서는 사실 투신과 연기금에서의 매도 금액이 매수할 때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얼마 안 되죠. 오늘 예. 주가는 비록 뭐 어느 정도 3, 4% 밀렸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단기 차익 매력에 의한 매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꺾인 차트예요. 근데 꺾인 차트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뭐 6만 원대 초중반에 내려왔을 때 매수 여력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눌림목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 제가 매매 여쭤본 이유가 네. 이래요. 왜냐면은 정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선수니까 선수 아니 예, 예. 다른 데서 빠져서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로봇으로 하셨던 뭐 그렇죠. 다른 데 하셨던. 우리는 근데 일이 딱 되면 네이버 카카오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침에 딱 열어보면은 아 오늘 네이버 카카오 조정 3점 버티네? 그러면 아 이거 다른 쪽 부러지겠는데라고 아침에 저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알고 바로 딴 데 가죠. 딴 데 가야죠. 갈 데 없으면 가만히.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전화 통해서 하는 게 어디 보고 있냐.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 다릅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이건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물론 뭐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건 루머라 치고요. 그냥 아 이슈 있었어요 저기. 뭐 이게 뭐 자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네.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항상 네이버가 잘 좋을 때, 카카오 좋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 좀 좋아요 기분이. 왜냐면 드디어 플랫폼 간다. 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보고서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는 논리는 실적 함수보다는 멀티플 조정 함수가 더 크다. 네.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대표 혹시 알리바바 차트 보셨죠? 알리바바가 되게 좋습니다 지금. 알리바바 찾대요. 네, 엄청 좋아요. 이게 중국에서 플랫폼 어쨌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규제를 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밸류에이션 잘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밸류도 잘 받는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런 의미의 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지난주에 본 보고서 중에서 좀 끄덕끄덕. 솔직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영업점에서 회의할 때 보고서를 10개를 보면은 매매 사타파라타 할 수 있는 보고서는 2-3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나머지 7개는 시황이라든지 네. 혹은 전반적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왜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제 기억을 남는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많아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희 다 좋아하죠. 저희는 네. 싫어하는 주식이 없죠. 네.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죠? 근데 이걸 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의식을요. 의식이 뭐냐면 제가 몇 분들 봤는데 카카오만 물타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어떨까요? 제가 이거 네이버를 띄워놨는데 자, 주가는 기술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꺾여버리면 기술적으로 사실 다양하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경률 가다라 보는데 5일선하고 21선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데 네. 자 쉬었다가 올라가는 다음 날에 빠져버리면 이걸 페인팅이라 그래요. 그럼 당분간은 주가는 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긴 있는데 이게 딱 이 친구들이 만약 연기가 투신이 사다가 이게 멈춰버리면 사실 이쪽은 사실 약간 외국인들은 주체가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네, 쉽게 말해서 떨어지게 되면 주가 관점에서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은 이걸 안 보겠죠. 안 본다는 게 뭐냐면 힐끗힐끗은 봐요. 예? 내가 다시 이제 쉽게 말해서 다시 그림을 만드는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약간 네이버 보니까 이때도 약간 비슷한 결이 있었네요. 약간 좀 그러네요. 시세가 예. 갑자기 올랐다가 여기 이제 한번 딱 올랐다가 여기 좀 큰데 쭉 가다가 한번 딱 떨어져 버리는 순간 여기서 떨어질걸요? 그럼 이때부터 안 보거든요. 다시 그림을 만들 때까지 네네. 최소한 요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죠. 요 정도부터 아마 다시 볼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이버 보유자재 카카오 쪽엔 이게 저점을 찍으냐 안 찍으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것만 하나 확인하면 돼요. 저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기준수는 다른데 만약에 좀 내가 롱으로 보시는 분들은 월봉 양봉이 이탈하기 전까지 쉽게 봐서 네이버는 뭐 한 10
17만 5천 원? 네. 이 정도까지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기엔 너무 월봉이란 건 힘든데 하면 주봉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18만 5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려가면 내려가라. 나는 18만 5천 원 정도에서 오면 산다는 표현보다는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면 보면 되고, 관심은 뭐냐면 내가 네이버 카카오를 갖고 있어. 네. 그래도 뭘 하셔야 되냐면 도대체 내 네이버 카카오 기관들이 안 사고 어디로 사는지. 네.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맞아요. 그 다른 이쪽에서 분명히 누군가 이쪽에서 자금을 뺐으면 어딘가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주식을 내가 사진 않는다. 오늘 어디 간지는 알아요. 약간 XR 글래스, 애플 글래스 관련주로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예. 뭐 LG노팅이나 삼성전기인데 계속 그쪽으로 가는지 그걸 보시면서 밸런스를 보시면 좋지. 여기서 이제 끝났다 아니다의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게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약간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정말로 계속 가는 주식은 없으니까. 그럼요. 예, 없으니까는 오늘처럼 플랫폼 관련주던 추세를 좀 이탈하게 되면 당장 내일 더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물 타는 것보다는 그럼요. 추세가 확인하는 걸 보고 돌리는 걸 보고 선수들이 하 대표님이 된다 싶을 때 우리가 화요일날 저희 와가지고 고퀄리티로 이제부터 해도 됩니다 할 때 네. 그때부터 물을 타줘도 늦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매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죠. 매집이라. 어차피 제가 봐도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시장 자체를 이제 1월달 저점에 대한 신뢰도를 좀 최소한 1분기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일합니다. 예. 예. 만약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오른다고 종목이 오르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예.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빠진 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금리 이슈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라면 금리 이슈가 완화되고 경기 둔화라는 이슈로 상승폭을 제한할지라도 네. 하락한 결이 가장 컸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한다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대표님께 힌트를 주셨어요. 기관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팔고 네. 혹은 이쪽을 팔고 넘어간 쪽이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 LG노텍 네네네네. 이런 쪽이면 이게 XR 쪽 가면 LG노텍이고 삼성전기로 가면 중국 수요 회복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중국 수요 회복 쪽에서 지금 삼성전기가 어제 오늘 보니까는 목표가 상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지난주에 미리 올랐습니다. 삼성전기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될지 이게 하던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힘들어요. 오늘 지금 오전쯤에 15만 원 가길래 이제 됐다.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종가 보니까 네. 앞자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뭐 14만 8,500원이 끝났으니까는 물론 뭐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볼 때 부담은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은. 제가 오늘 시장에 좀 화가 났던 게 조금 전에 제 자료 잡아주시면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에 대한 내용인데 중국 지표가 좀 발표됐거든요. 네. 저는 오늘 중국 지표 발표를 오늘 장의 키포인트로 봤습니다. 11시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분기별 GDP입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지난 데이터죠. 4분기니까 도대체 여기에 왜 반응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2.9%가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는 3.9였고 그러면 예상은 1.8이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예상보다는 잘 나온 거죠. 나왔죠. 예. 근데 4분기니까 이제 4개를 다 더하겠습니다. 2.9, 3.9, 0.4, 3.8을 단순 이동 평균을 하면 다다다다다 대가리 대략 3.0이 나와요. 3 정도.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중국의 GDP가 한때 7%, 10% 오래가던 게 3%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 딱 발표되고 장이 비리비리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중국의 GDP하고 똑같이 발표된 게 바로 중국의 세부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하면 중국의 이제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됐고 소매 판매가 발견됐는데 실업률은 괜찮아요. 안 봐도 되는데 고정자산 투자인데 그냥 다 치우고 그냥 이렇게 봅시다. 중국이 지난 11월 11일부터 금융 완화를 했잖아요. 네. 이건 12월 데이터예요. 12월 데이터인데 지난 11월 달에 소매 판매가 5.9% 정도가 감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람들을 이렇게 못다니 해두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도 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시장에서 12월 달 봤더니 한 8.3% 마이너스 더 나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1.8이 나온 거예요. 서프라이즈인데 이 정도면. 이거는 이런 말하면 조금 오반데 시진핑 그냥 왕관 씌워주는 지표입니다. 그거 봐라. 내가 세 번째 연임하자마자 또 텐션 높아지네. 봐봐라. 이 올라가잖아. 지금은 중국은 올라가야 돼요. 이제 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지표 나오면서 오전부터 작정 나오길래 돌아가겠군 했는데 시장은 이 지표에는 반응 안 하고 이거 시장이 사실 빠질 때는 좋은 것만 네. 버리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안 본 게 아니라 아까 어디 갔냐? 요것만 보더라고요. 네. 3.0. 또 잘 나온 거예요. 네. 무지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약간은 오늘 장에 우리가 딥하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닌데 제가 그래서 오늘 장 아까 어땠냐고 네. 물어볼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와 위드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세부 디테일한 지표들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저 그렇게 좀 포인트를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중국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방송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다루는 것 같긴 해요. 어떤 거? 리오프닝 관련주. 지겹지 않나? 이게? 지겹죠. 근데 여행주만 보자 그랬는데. 여행주만 오늘 잘 갔어요. 어제 오늘. 그렇지. 예. 다른 거는 항공은 눌렸고요. 항공은 뭉쳐 있고요. 사실은 여행주만 어제 크게 쐈거든요. 오늘이야 그랬다 치더라도. 근데 항공주도 이거 2위에서는 이제 합병은 좀 가는 쪽으로 가나 봐요. 대한항공 아시아. 네. 예. 오늘 저녁이가 내일 발표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항공주 말이 나와서 그런데 네네. 그냥 제가 사주를 붙으면 만약에 보시라면 합병 가지고 이상한 투자 하시보다는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실적 시즌이니까 대한항공 안 좋대요. 예. 4분기. 네. 대신 아시아나는 합병 이슈 빼고 나면 대한항공보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좋다 그럽니다. 뭐 좋다 그러는데 020560이죠. 좋다 그런 다음에 남의 말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숫자로 들어가 보면 턴어라운드 속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항공주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에어나 제주항공주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아무리 저는 누가 옆에서 때려잡아도 제 기준으로 많이 올라버리면 안 삽니다. 가든 말든. 물론 그러니까 계속 가네. 가든 말든 안 가는데 항공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네네. 화장품보다 훨씬 좋은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니몰이라고 해봐요. 네네. 얘들은 나중에 너 창구 까봤다 그러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숫자 안 나옵니다. 근데 항공이나 항공주 같은 경우는 바로 숫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020560 얘네들은 간단한 게 매출하고 원가가 있으면 매출은 항공권 곱하기 탑승객 하면 나와버려요. 예. 그다음에 원가 같은 경우는 환율 딱 그냥 이 유류 할증료 있잖아요. 네. 항공은 별로 그거는 항공사하고 우리 승객하고 땜빵이에요. 예. 동시분담을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유리 할증용 내잖아요. 항공권을 넣잖아요. 근데 항공주의 원가를 부담시키는 것은 환율 외화 부채란 말이에요. 요거는 환율 내려가면 직방이에요. 근데 이런 쪽은 괜찮은 거고 아까 여행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자꾸 하나투 하는데 하나투나 모두투 이런 친구들은 일단은 최소한 핸디캡을 많이 붙여줘요. 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죠. 그리고 여기는 돈이 빨리 꽂혀요. 네.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바로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괜찮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본 보고서 잠깐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항공주의 어닝이 꽂히는 시기를 한 지지난주까지는 2분기로 봤었대요. 근데 한 증권사가 3분기, 4분기로 이연될 수도 있다. 어닝은 3, 4분기인데 주가는 3, 4분기까지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주가 먼저 예. 반영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아까 이제 보면은 엔소를 팔고 네카오를 팔고 LG노텍 이런 식으로 옮긴 것처럼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워낙 빠르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올해 화두는 지난주에 모멘텀을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좀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읽을 때 여기 팔고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제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솔을 팔고 그 다음에 은행주를 살까. 어제 은행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 예. 그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거든요.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기관들이 좋아하는 논리는요. 주주환원체, 배당 이런 높아지니까는 우리가 느꼈었던 은행주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차트 보세요. JB금융지주.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아까 대표님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나는 내가 찍은 거, 내가 생각하지 않는 거 맞지 않으면은 올라갈 죽어도 안 산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고집과
그런 게 있어야지 내가 좋은 곳을 쌀 때 공략할 수가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은행주 좀 더 가고 혹은 예를 들어 삼성전기 한 3, 4일 연속 세게 올라버리면 드디어 중국 휴대폰 잘 팔린다더라 네. 라든지 드디어 중국 리오프닝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은행주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공조에 매칭이 된 것 같아요. 미국의 금융주, 네. JP모간이나 또는 유럽, 영국 증시에서의 금융주. 그게 외국인들 금융주 사는 게 가만히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연초부터 패시금 3조 3천억 금액 중에서 30% 삼성전자 네, 네. 그리고 그 중에 30% 정도가 사실은 금융주란 말이에요. 근데 KB금융도 보게 되면 다 외국인 자금입니다. 네, 외국인 네. 자금인데 이게 한국에만 산 게 아니고요. 가만히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융주를 산다는 거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복합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추주하는 정책 그 온라인 파트너스 이야기를 네, 많이 하는데 그거 신생의 회사예요. 21년도에 만들어진 맞아요. 네. 회사인데 물론 이제 오너는 국내 이제 사모펀드 출신이신데 그거는 사실 빙산의 일가이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말하는 단순하게 추주 친화 정책만으로 주가를 외국인이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주주 제한권이나 예를 들어서 소송의 어떤 중심 자체가 결정적으로 외국계 뭐 예전으로 치면 론스타라는 론스타가 너무 나갔는데 네네. 그런 자금이어야 되고 근데 그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매칭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발표한 거 어제 그리고 아직까지 사려는 판이지만 둔촌 주공 이야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금리 피크론 이야기 그리고 정부 이복형 금감 실명 다 거론합니다. 공인이시니까 자 이복형 금감위원장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위에서 눌러버려라. 네. 예 그런 이슈라든지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대신 금융주가 올라가면 생각보다 장은 재미없다. 재미없고 금융주 올라가도 웃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 많이 안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느낌상 금융주든 제가 현직에 이 그라운드에 뛸 때 대부분의 금융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예전부터 들고 예전부터 들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에서 구자 어카운트가 제일 많은 게 아마 요 KB 같은데 네네. 그냥 그건데 그런 맹신은 아니고 네. 그 믿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융주 올라가면 장 재미없다 그러면 저는 금융주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내피셜이야 방송이야. 아니 근데 거꾸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것도 아까 똑같아. 이 KB금융 차트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유혹을 해놨거든요. 네네. 가다가 근데 여기서 뭐 더도 볼 것도 없습니다. 딱 요 가격 건드려 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얘 또 똑같습니다. 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주식도 어느 섹터를 내가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요즘만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단타죠. 맞아요. 근데 그 단타의 폭이 질이 최근 며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많이 변동성이 커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좀 큰 거 얘기했고 저희가 네. 조금 작은 걸로 오늘 대표님께서 신나게 놀다 오신 쪽 한번 여쭤볼게요. 아 메타버스 놀았어요. 네. 근데 놀았단 말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매매를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오늘은 여기서 매매를 신나게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하죠. 예. 알체라를 보면서 알체라는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알체라를 보면서 시장이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좋은 쪽으로. 네. 정말 먹거리가 없나 보다. 이제 물론 AI나 이런 관련주들이 메타버스나 관련주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만약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 하나가 코난 테크놀로지를 묶어놨거든요. 네네. 단기 과열로. 네네. 이 친구가 풀렸을 때 레인보우처럼 쏴버리면 네. 그럴 것 같아서 여전히 지금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몰려 있잖아요. 근데 막상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제 요리고 때문에 이제 코난이 잡혀 있으니까 솔트룩스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AI 관련주가 맞아요. 움직인 거거든요. 다 투자주가 들어갔는데 오늘 시장에서 본 거는 바로 넥스트의 상승이었어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오를 종목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로 간 건지. 왜? 이 메타버스 예. 툴린이라는 네.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입니다. 네네.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줄이니 관점에서 비트코인 올랐으니까 메타버스 괜찮은데 그럼 게임 좀 빠지면 안 되지. 그렇죠. 오늘 빠졌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로봇, AI 이제 메타까지 온 거죠. 물론 이제 어저께 뭐 서울 메타 시작한 건 있어요. 네네. 근데 오늘 제가 본 거는 이런 메타 하드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이언트도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예, 자이언트 스텝도 움직였는데 예. 이거는 사실
뭐 아직 뭐 애플 글라스 이야기까지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이제 작은 기사들 애플 글라스하고 메타가 뭐 경쟁을 하지 않을까 다 뜬구름 잡는 소리거든요. 정확히는 애플은 하반기라고 이 2H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이 좋아 2H지 이거를 달력일수로 보면 치료지지만은 애플의 여러 가지 전략상 삼성보다 XR 글래스를 먼저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빨라야 8, 9월 달이니까 지금 당장 애플 글래스 관련해서 보는 건 좀 무리인데 시장 관점에서는 오히려 서울 메타버스라든지 오늘 또 우리가 나무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부분 이제 3D TOF 네. 또는 유프렉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그 메타 관련주들이 딱 움직이더라고요. 유프렉스죠. 뉴프렉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 죽지 않았네. 시장은 살아있다. 네. 그러니까 내일 할 거 다 말해주셨네요. 저는 예. 네, 오늘 오른 이 종목들을 종가에 좀 살까 말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내일도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이게 뉴프렉스거든요. 네. 제 기준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잘 못 사요. 맞아요. 반등까지는 보겠는데 차익 매물이 2번 나왔던 종목이라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메타 관련해서 애플이나 삼성에서 나올 이슈가 좀 작아요. 만약에 나온다면 삼성 로봇 쪽은 나올 수가 있어요. XR 글래스, 삼성 글라스 말고. 근데 삼성이 나온 첫 번째 로봇이 만약에 출시된다면 그게 메타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관련돼서 마이크로 LED나 예를 들어서 뭐 소닉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머리 들어 올린 소닉 시스템이나 APS 홀딩스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과연 연속성에 대해서는 내일 정도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일 이후에 뭐 소닉도 그렇고 APS도 그렇고 아까 봤던 유프렉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의 출발점의 한 무릎 이상을 지켜준다면 그렇죠. 예. 쭉 약간 이제 트레이딩을 해볼 되게 용의가 있는 거고 아까 그 4x4입니까? 네. 가상인간. 예. 얘는 또 오히려 갖다 붙였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차트 보게 되면 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내일장에서 아마 조정폭이 오늘 상승폭의 시가일상 지지하고 중간값만 지켜주면 또 아마 일정 부분 자금들은 여기서 조금 놀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종목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근데 제가 진짜 농담아 저는 이게- 공개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나무가 이거 안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되게 속상해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입 지금 벌리고 있는데 안 주는 거야. 아니 물론 저는 보는데 이 우리 방송을 보는 우리 식구분들이 네. 이런 종목들의 순환매를 못 보실 거예요. 아니에요. 보시면 맞나요? 제가 815와 한 2년, 3년 정도 함께 하는데 처음엔 이런 종목 말하면 조용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22년 또 1년 동안 네. 이 815 말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개별주에 도통하셨어요. 이쪽이 재밌거든요. 또.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개별주도 저는 함께 이야기를 보통 유튜브나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저희도 어렵죠. 예. 개별주를 어지간하면 자제를 한단 네,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흐름도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시황에 따른 흐름이니까. 네. 오후에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오후에 갑작스럽게 들어올리는 쪽이 내일까지 강하니까 대부분 이런 말씀하신 종목들이 오후에 강하게 돌렸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네. 뭐 중국 코로나도 상관이 없는 거고 맞아요. 약간 그런 게 로봇도 그렇고 그렇죠. AI도 예.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주식을 좀 한다는 쪽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드디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1조를 넘었다. 아 그래요? 예. 1조 200억인가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휴림 로봇이 꺾일 때 1조 찍고 꺾었거든요. 휴림이랑 비교하면 조금 내가 레인보우 열받죠. 입장에서는 열받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편하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 종목들을 1초 찍었네. 예, 네. 오늘 찍었어요. 이게 선수급들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의 조 단위의 시총을 넘어설 때는 한 번씩은 보거든요. 이게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네. 하는데 과연 만약에 저는 레인보우 로봇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쉰다, 레인보우가 쉰다면 로봇도 쉴 수 있지 않을까? 아 싫죠. 그죠? 네. 아까 코난테크 쉬면 대장이 쉬면은 네. 그 오늘 AI도 코난이 이제 뭐 그런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뭐 환기 종목인가요?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유망하게 혹은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거를 테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나 안 해. 근데
그 매매하고 있는 치열하게 매매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장성을 보고 하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헷갈려 할 것이냐. 사실은 오늘도 헷갈려 했거든요. AI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오늘 오후에도 호진 뉴스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구글 얘기가 나오더라 오전에. AI 쪽으로 챗 GPT 관련한 걸 구글도 개발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잠시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엔솔 빠지면서 루머도 나왔는데 밑골이 안 난 것처럼 그런 구글도 뛰어들겠다 했는데 네. 1, 2% 가다 말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기자님들이 네. 언론사에서 일부러 퍼온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아니 어차피 기사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네. 아니 구글도 당연히 챗GPT를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하겠죠. 마소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유독 관련 기사가 많이 노출되는 거는 그게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은 사실 로봇하고 챗GPT는 좀 다르다 봅니다. 다르죠. 로봇은 대놓고 삼성이나 LG나 다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챗GPT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은 이런 말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자율주행으로 치면 로봇이 레벨 3를 이제 준비한다면 AI 같은 경우는 레벨 5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일단 끝날 테마는 아닌데, 네, 그죠? 그래서 조금 똑같아요. 지난번에 레인보우가 그 단일 가율 종목으로 네네. 단일가 종목 딱 되니까 딴 애들 올라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코난테코가 거래에 있으니까 딴 애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식구분들도 대표님 말씀 잘 들으시고 요거가 왜 쉬는지 확인하시고 다른 거 튀는 거를 이렇게 이런 거를 좀 결을 좀 확인하시면은 다음 매매할 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로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는 정신이 없어요, 정말로. 사실은 정신이 없어서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 움직이고 말하다 보면 움직이고 혹은 이거 되겠어가 요즘은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뭐 중국 뭐 리오프닝이요 오겠어라든지 정말 그런데 주가가 오르니까는 드디어 리오프닝이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왔었던 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쨌든 빠른 순환매가 이루고 있으니까는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로 좀 순환매 대응 좀 빠르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좀 오늘 오기 전에 제가 그래도 이제 약간 앵커 느낌으로 뭘 질문을 드릴까. 왜냐면 제가 다른 분이면 존경하지 않으면 질문 안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맙니다. 정말로. 네, 존경하기 때문에 질문해 보겠어요. 이게 정말로 자주 듣는 말인데 지수는 올라왔어요. 2100 한 6, 70 거의 2100, 2200 언대에서 2400이 갔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계좌 평가금은 그대로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이유가 뭔가? 라고 모 분들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나 금융주나 중국 소비재가 포트의 상대적 비중이 낮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은 그 포트가 그러면 딴 데서 수익을 못 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안 갖고 있었고. 밸런스 실패죠.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이미 주식을 갖고 왔단 말이죠. 네네.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형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엑셀을 가지고 한번 비중을 조절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에 지금 자금의 주인이 패시브라 그러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종목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산을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산이 가면 안 돼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분 이렇게 하면 주식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한 종목 22% 비중에 나머지 1, 2%는 의미가 없어요. 종목 수만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럼 10개에서 전후 정도 되게 되면 만약에 10에서 10종목이 있다면 이미 이제 현재 평가의 기준으로는 뒤죽박죽이 됐을 거예요. 뒤죽박죽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도 같이 좀 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본인이 셀트론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장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평균 저는 가끔 권해드리는 게 고객분들하고 같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오늘 내가 조그만 주식 하나 사가지고 잔재주 부린 거에 좋아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그냥 잔재주일 뿐이에요. 그렇죠. 오늘 뭐 장중에 움직였던 예를 들어서 야 나 알체라 어쨌든 간에 뭐 바닥에서 17% 먹었다. 근데 웬걸 나는 셀트리온 비중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 매매를 하시는데 알체랍 200만 원 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이런 표를 여러분들이 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이 표 말고 그러니까 본인 잔고를 가만히 계속 그거를 봐요. 뭐를 보냐면 오른쪽 거 이걸 봐요. 이거를. 비중. 그러니까 내가 전체 자산 내가 160 우리 돈으로 치면 1644만 751원이 있는데 그 다음날 지수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기여도가 높은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약간 지금 현재는 움직이지 않은 섹터에 좀 많이 비중을 갖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답입니다. 혹시 이건 어떨까요? 저점에서 ETF, 레버리지라든지 근데 코덱스 ETF 같은- 투자는 사실은 지수에 대한 확실한 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차장님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지수가 대부분 박스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전 지수 상승 베팅 안 해요. 그럼 아니 지금은 당연히 상배팅 하면 안 되죠. 눌려주면 할 거예요. 네, 눌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비슷한 대답을 많이 했어요. 이게 대형주 비중이 적고 혹은 많이 올랐던 것만 나만 안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좀 올랐다가 옆으로 기거나 좀 눌릴 때 있잖아요. 눌릴 때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 안 움직여서 종목들이 올라오니까는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말씀처럼 시총 상위주 비중이 좀 적었을 수도 있죠. 혹은 이 삼성전자를 22%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0% 있는 거죠. 그럴 수 예. 있어요. 그러시면 아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네.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네네. 그렇다 방식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인 종목이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권 이내 종목이 웬만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파도 잘 모르겠고 진짜 삼바가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근데 뭐 우리가 일반 투자분들도 시장 보는 게 있으시잖아요. 환율 내려 뭐 한 2,500 온다고 생각하시면 그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 떼가지고 네네. 만약에 셀트리온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셀트리온 떼가지고 뭐 이게 맞아요. 카카오 붙이자니 애매하고 모를 때는 차라리 이거를 조금 사는 것도 맞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빠졌을 때. 네, 그러면 수익은 많이 안 나요. 이건 1배수짜리라. 네네. 하지만은 뭔가 밸런스가 지수랑 조금 맞춰지는 거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있다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할 때도 주식시장에서 꽤 있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 장이 보여요. 맞아요. 아 정말 중요하신 말씀하셨다. 내 거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갑자기 내가 사둔 ETF가 오른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것 또한 괜찮은 아 이거 되겠네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많이 듣는 질문이고 댓글로도 보는 거라서 좀 여쭤봤고요. 거의 다 마지막이 됐는데. 한 시간 정도 교육 받아야 되죠. 온라인. 그거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거 이제 증권사에 있으니까는 재작년인가 제도 받기 전까지는 그냥 증권사에 신청만 하면 됐었습니다. ETF 투자하려고. 네.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됐었는데 작년인가 제도가 바뀌어서 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곳에서 거기 파생상품 ETF, ETP, ETN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수료하시면 되고요. 교육할 때 그게 아마 저기 수강료 비슷한 개념으로 그 강의료가 있을 거예요. 한 몇천 원 정도니까는 네. 부담 없을 정도로 하고 두 번째로는 그게 있어요.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성향. 공격 투자가 돼야 맞습니다. 되죠. 공격이 돼야 되고요. 증권사에서는 그걸 유도할 수 없으니까는 고객님 그 투자자분이 스스로 하시고 그 교육 이수까지 가면은 교육 이수증이 나오거든요. 이수증에 대한 이수 번호가 있습니다. 이수 번호를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 등록할 때 이수 번호를 전산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물이 필요한 건 근데 출력을 해야지 이수 번호가 나오니까 출력을 하든지 뭐 출력할 화면을 띄워 놓으셔야지 불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콜센터든 영업점에서 확인하시면 되니까는 일단 절차는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님 여쭤볼게요. 뭐 유튜브 감성 맞춰서 시장 쫄 필요 있습니까? 지금 오늘 끝난 걸 봐서. 수요일이잖아요, 내일은. 네. 수요일은 오늘 화요일 수요일 이제. 빨간 장미를. 역시. 수요일은 쫄 필요 없습니다. 그쵸. 네. 아까 쫄 필요 없으시고 명절은 네. 좀 힘드니까 네, 꼭 네. 주식에서 돈 빼지 마시고 마음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명절 잘 세우고 네. 오면 인사드리면 될까요?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끝낼까요? 그렇죠. 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